집중 시세포착입니다. 오늘 두 위원님들 어떤 종목 유망주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자, 먼저 우리 불세 위원님의 AS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지난 11월 30일에 딱 주셨는데 네. 와, 어제 빼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도 상승 중이고요. 네. 그때 목표가 17,000원이었는데 아직도 그 흐름, 그 시각 유효하신지 궁금하고 네. 유효하다면 신규 접근까지도 가능할지 진단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17,000원까지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거의 어렵지 않게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신규 진입도 역시 가능합니다. 오늘 이게 조금 올랐다가 코스닥 밀리면서 차익 매물 나와서 좀 윗꼬리가 달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신규 진입할 기회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신성델타테크는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내년 상장입니다. 그 예비심사 통과했고요. 지금 그 시가총액은 60조 원에서 75조 원 사이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최상단 75조 원이 유력하고 만약에 75조 원의 공모를 해서 상장을 했을 때 상승이 나오면은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2위까지 단순히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그런 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 증시 이래에 가장 큰 대형 IPO 상장 이벤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델타테크는 원래 그냥 LG전자의 가전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였지만 이제는 그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부품 그리고 또 최근에 핫한 LG이노텍에도 지금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냥 그 범LG가 회사거든요. LG 쪽에 좋은 거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내년 그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전까지는 그냥 묻지 말고 홀딩, 강력하게 홀딩, 최소 17,000원 그 위까지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 홀딩 외쳐주시는데 눈이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의 유망주가 또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앞에서 그 시황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도 같은 시각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대형주 쪽의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오늘은 OLED 이제 관련주들도 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봐야 될 게 바로 5G 섹터지 않나 생각을 해서 좀 5G 관련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와이어블이라는 종목을 준비해 왔고요. 그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그 예전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전파기지국이라는 회사였는데 이제 사명 변경을 와이어블로 한 종목입니다. 그때 한창 작년에 좀 가장 핫했던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또 5G 섹터인데 그 당시에 그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좀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거의 반토막이 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반도체, 2차 전지 섹터 등부터 해서 낙폭과대 대형 우량 실적주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OLED 섹터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개별주가 좀 순환매가 돌듯이 대형주 섹터에서도 순환매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가장 우량하다고 생각되고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 보니까 외인이나 기관들 등의 큰 손들이 좀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5G 섹터에 제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메타버스 때문입니다. 이 메타버스뿐 아니라 자율주행 등의 미래 기술에는 5G가 핵심입니다. 지금 5G 시대가 열렸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지금 5G가 안 되는 그 지역도 굉장히 많고요. 이 망도 100% 활성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5G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고 그중에 5G 장비나 전선이나 이런 기지국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천문학적이다 보니까 관련 섹터의 실적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최근 5G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씩 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전고점하고 비교해 보면은 격차가 한참 벌어져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기에는 좀 이런 저항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어젯밤 10시에 그 중동으로 해외 출장을 갔는데 여기에서 5G에 대해서 중동 국가들하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는 것이 좀
우세한 시각에 있습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중동 출장 전에 미국 출장 가서 반도체 섹터 그때 뭐 20조 원 공장 짓는다 하고 지금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왔잖아요. 그래서 5G 섹터 또한 지금 굉장히 낙폭이 큰 상태이고 확실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5G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나 낙폭 과대 상태이고 그리고 미래의 최대 먹거리인 메타버스 관련 핵심 기술이고 실적도 보장이 돼 있다 보니까 걱정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와이어블은 매수가는 좀 3,300원 근처, 그러니까 오늘 종가 정도 너무 뜨지 않으면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겠습니다. 3,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원 설정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간 뭐 5G 관련주 관련해서 미워하시는 분들 참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소외된 흐름을 보였었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로 다시금 좀 빛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유망주 와이업을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강하늘 위원님. AS 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가요. 오늘 날아올랐습니다. 장중에 뭐 15%의 급등세 보이면서 목표가 단숨에 달성하고도 남았는데 네. 어떻게 더 욕심내볼 수 있을까요? 그때 주셨던 목표가가 42,000원이거든요. 네. 오늘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역대급 거래 대금이 좀 붙어주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이제 5만 원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더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이 종목 설명드릴 때 폴더블 관련주 OLED 쪽 유심히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폴더블이 OLED뿐만 아니라 뭐 힌지 쪽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도체 패키징 부분도 있는데 최근 이쪽 부분 라인이 굉장히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박스권 상단 부분 42,000원 돌파를 지금 오늘 5번째 시도하면서 돌파해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줄지 안 해줄지는 그 어느 정도 이제 거래 대금을 보면 나오는 부분이라서 지금 5만 원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되 박스권 상단 42,000원 부근이 또 지지 라인으로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좀 변경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42,000원을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5만 원까지는 더 홀딩을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5만 원까지 홀딩해보자. 이녹스 첨단 소재 이렇게 AS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유망주 궁금한데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금양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금양은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누적 매출액이 1,56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을 했고요. 또 영업이익도 77% 증가한 8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금양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그 친환경 발포제 사업,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사업, 그리고 수소 연료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발포제 사업은 이제 국내 최초 국산화와 발포제 분야 세계 1위 업체고요. 그리고 중국 발포제 생산량 감소에 따른 반사 이익을 좀 보고 있는 현황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발포제 같은 경우에는 유해 물질뿐만 아니라 공정 때 발생하는 악취가 생성되지 않아서 매트, 벽지, 바닥재, 신발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친환경 정책으로 환경 규제로 인한 매출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신성장 동력인 2차 전지 소재,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통해서 매출 다변화를 좀 모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핵심 연료 등 전공정 자동화 가능한 이제 배터리 소재 센터를 완공을 했고요.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되는 고체, 전해질 용소재 첨가제 사업을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초미세 나노 입자를 활성화할 수 있게 촉매 기술 이전을 좀 받았고요. 앞으로 양극재용 수산화 리튬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출 또한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현재 매수가는 지금 현재 4,950원인데요. 4,900원에서 4,950원 사이에서 이제 매수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250원에서 5,3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600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금양 오늘의 유망주로 주셨는데요. 매수가 4,930원 이하라고 하시고요. 1차 목표가 5,250원, 손절가 4,6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시간도 남았고요. 지금 자리에서 우리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간단하게 좀 꿀팁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 불세위원님, 네. 메타버스 정말 예. 그 갤럭시와 머니트리로
큰 수익 주셨고 네. 그것 때문에 우리 불세위원님 유명해지셨고 지금 자리는 좀 많이 빠져 있고 네. IT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다시금 메타버스, NFT 노려보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지금 자리 어떻게 보셔요? 저는 틀림없이 좋다고 봅니다. 그럼 그 지금이 기회일까요? 기회이긴 한데요. 이게 추세를 봐야 되는데 보통 반등이 분명히 나오기는 할 거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냐라는 것은 솔직히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뭐 당장 내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조금 지금 현재는 힘든 상황이지만 너무 고점에 잡은 것만 아니라면 그리고 잡은 종목이 너무 조금 이런 동떨어진 종목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저는 편하게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에서 아마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였는데요. 뭐 3년 넘게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섹터는 저는 메타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재료고요. 단발성으로 끝날 재료 아닙니다. 당연히 올랐다가 떨어졌다 할 수 있고요. 조금 길게 보시면은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NFT, 메타버스 조금은 눌려 있다 보니까 보유자들은 좀 힘든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주시니까요. 한번 좀 마음 편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 위원님들의 유망주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장에서 힘이 좋습니다. 현재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0.25%의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M10W 불세 어드바이저, 강하늘 어드바이저 함께 했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